중국 속담에 태산의 그림자가 강동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하나의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영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1차 타결이 이루어졌지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그 영향이 여러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와 위안화의 움직임도 이 영향 하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원화도 상당히 좀 강세가 됐습니다. 일단 원화에 미쳤던 영향하고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국제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국제금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이번 달에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랫동안 2년여 끌었던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금융계 쪽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채권도 그렇고 외환 쪽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고요. 주식도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브렉시트 문제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영국에서 보수당이 크게 압승을 하면서 이제 내년에 그 브렉시트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보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네. 예, 동결뿐만이 아니고 그 내년에 그 금리 정책 방향까지 이제 시사를 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동결할 것을 이제 무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미중 무역 1차 협의 그리고 그 브렉시트 안정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까지도 동결하겠다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것들은 시장의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면을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올해 한 해는 안전자산 선호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그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들이 이제 환율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경제 문제, 국제금융 문제에서 화두로 이렇게 깔아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이 같은 안전자산 선호라는 심리가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내년까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그 채권 쪽에서 금리 쪽에서 전통적인 이제 금융 요인이죠. 예. 이제 채권 쪽에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러면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국채죠. 이제 전세적으로 이제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예. 이제 하락하게 된다는 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금리가 뜨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채권이 상품 쪽에서 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보면 이제 그 통화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화 그리고 엔화 이런 그 G7 커런시들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의 분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안전자산들의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아시아 쪽 통화들, 우리나라 원화라든가 중국 위안화 같은 그 신흥국 이머징 마켓 커런시들이 많이 이제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예. 요런 그 상태는 이제 앞으로 2020년 내년 상반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모멘텀 시프트를 통해서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에 크게 영향을 바꿈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에 1차 합의가 났고 브렉시트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된 모양들이 올해 한 해 내내 계속돼 왔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줄이고 대신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조금 높이는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 그 국채들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선진국들의 통화가 좀 그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됐고 그 영향도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그렇고요. 연말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환 시장에서도 연말 종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 연말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또 변동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연말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 금융 상품들 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식이 있고요. 예. 채권들도 있고 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환율이라는 거는 종가가 중요가 합니다. 예, 그렇죠. 하루 중에 종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월말 종가가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말. 그 연말의 종가입니다. 연말의 종가로 회사들이 많은 이제 기준 환율로 삼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당국에서도 아마 크게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을 예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요인들은 금융에서 그 채권 금리라든가 전 세계적인 금리 추이 그리고 기준금리의 변동 사항들 그리고 경기 변동 그리고 그 수출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 등이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올해 한 해의 특징은 이러한 전통적인 요인들보다 사실상 국지적인 추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요인들이 예. 훨씬 많이 작용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1,190원대까지 저희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게 1,160원대 그리고 70원대 이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봐왔던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지금 안전자산 선호 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 선호 그 추이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추이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인으로서. 두 번째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금 계속 진행 중 ING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특히나 2차 합의는 바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연말까지 1월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홍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의회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간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 그리고 또한 그 다른 문제는 우리와 직결돼 있는 문제, 북한의 그 미사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많이 그 경시돼 왔었는데 최근 이렇게 영향력이 더 부각되는 이런 네, 그렇죠. 형국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그 북한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예. 어떠한 그 합의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약 형태로라든가 이런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내년에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환율에 대해서 그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5가지 정도의 고려해야 될 변수, 그 요인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미중 무역 협상 1차 타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위안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위안 이에 있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7위안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위안화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그 공식 통화 아닙니까? 그렇죠. 렌민비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이민폐 위안화 통화는 우리나라한테는 그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그 현재 그 올해 한 해 우리나라 원화와 중국 위안화는 많은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예. 특히나 그 미중 무역 그 협상 간의 갈등이 더욱 점화되면서부터 올해 초 그 한 2, 3월 달부터 굉장히
그 동조화세가 강해졌었는데요. 현재도 그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동조화 현상이 최근에 그 미중 무역 1차 합의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차이는 보시면 그 중국 위안화의 변동 폭이 한국 원화의 변동폭보다는 훨씬 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변동폭이 훨씬 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도 작고 조금은 약세 그 통화로서 변동폭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변동 그 성이 크다는 거는 예. 앞으로도 내년 우리나라 환율 그다음에 통화의 운용에 어떠한 그 예측 그다음에 또는 그 예상을 주는 그런 지표를 작용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은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예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가 위안화보다는 훨씬 더 변동이 크게 예, 폭 자체가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동조화의 그 정도가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나 무역 협상이 격화됐을 때는 훨씬 많은 강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앞으로는 좀 동조화 현상이 약화는 되겠습니다. 1차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1월 말 2월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이렇게 동조화 추세가 강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데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그런 의미에서 위안화는 달러 위안화는 7위안 밑에서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7위안으로 다시 포치 예. 7을 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싶은데요. 그 미국이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그 환율 조작국을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위안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사실상 그 큰 문제죠. 이번에 그 1차 협의에 가장 큰 그 크게 뉴스에 대두된 것은 이제 농산물 예. 추가 수입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 이 외에 사실은 그 미국의 협상 그 안에서 가장 위에 그 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 당국의 그 위안화 환율 개입 문제 금지입니다.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는 굉장히 큰 문제죠. 이제 중국 당국의 그 통화 그 환율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떼라는 거와 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렇게 바꾸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겪어야 될 일이긴 할 텐데 중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이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이펙티브,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 풀어주게 되면은 사실상 서방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기업 간의 그 물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이나 그다음에 수출에 관한 그 있어서의 영향력이 그 중국 당국의 영향력을 압도할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미국에서 바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1차 협의 후에 2차 협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 미국이 명시를 하고 그것을 실행까지 시키느냐가 아마 이제 그 위안화 환율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중국이 이걸 갖다가 그 실행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그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걸 제가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하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환율 조작국 철회 가능성인데 제가 그냥 철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아직 철회가 안 됐고요. 그래, 아직 철회가 네. 안 되고 그냥 가능성인데 제가 아마 얘기를 하면서 잘못 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회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봅니다. 예. 그 계속 갖고 갈 거고요. 앞으로 그 엘레리안 그 알리안츠 그 경제고문이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을 넘어서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에 사실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이 환율 조작국 철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철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